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문재인 정권의 그 행태 중에 하나 특징적인 게 조사와 수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전체가 조사기관, 수사기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처마다 뭐 적폐청산 위원회 타스크포스를 만든다고 그러고 수사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에서 어제는 주로 통일 안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 수사와 관계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를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국무총리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하겠다. 또 구체적 사안을 적시를 해가지고 2007년에 있었던 BBK 사건까지 꺼내가지고 당시 검찰이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발표를 안 해 부실 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당 의원이 질문하면은 이 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조금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민병두 의원이 국회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할 것이냐. 이 총리는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사하면 될 텐데 국회의 독립성과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보통 이런 질문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촉구하는, 더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수사하고 한 번 재판한 것은 다시 조사재판이 안 된다는 게 이 근대법의 대원칙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아주 험악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 안보정책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총리의 답변은 미국 정부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는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 1층 대강상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 권력이나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주로 가리키는 건지는 최근 사태를 보면은 주로 검찰이나 여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재판이 가장 중요한 재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인정과 징역형 선고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비판이 주로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비판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당도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재판, 예컨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이른바 댓글 사건 재판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에
여당 대표, 원내대표 등 일제히 아주 험악한 말을 써가면서 압박을 한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확실히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이, 집권 세력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야당이 끼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법원장 추천이죠.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상당히 통제할 수가 있죠. 이런 여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위배되는 행위죠. 더 최근의 구체적 사안은 검찰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을 또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댓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더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뭐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데 대해서 검찰이 너무나 예민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성명서까지 내가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을 거의 예외 없이 기각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구심?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 이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검찰이 한다는 게 뭐 일반 시민단체도 아니고 특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반박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 사유에 따라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한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재판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람을 꼭 잡아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을 풀어놓고 수사하는 게 대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자료 이런 것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공정한 게임이 된다는 뜻이죠. 더구나 이 경우에는 이 댓글 사건 경우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구속 사유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잡아 넣어야 된다. 재판에서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해가지고 증거를 들이대고 해가지고 재판에서 말하자면 신령이 떨어지도록 하면 될 텐데 꼭 잡아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이것은 인권의 원칙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된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잡아 넣지 않, 이게 뭐 영장 기각이란 게 수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사람을 잡아 넣고 수사를 해야 이게 성공적이다. 영장 기각하면은 마치 수사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결정되는 거죠.
이 정도로 언제 우리나라 검찰이 사람을 꼭 잡아 넣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또 검찰이 신청하면은 법관은 무조건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게 최근 한 1년 동안 계속되는 소위 촛불혁명적인 분위기에서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검찰의 제1차적인 임무는 뭐냐? 인권보호입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입니다. 이 피의자 인권보호 임무를 잊어버리고 인권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연로하시고 신병이 있는 사람이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네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수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왜 구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검찰권의 과잉 행사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야기가 권력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또는 여당으로부터 법원에 너무, 검찰로부터 너무 과한 비판과 압박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법원이 잘못한 것도 있죠. 법원이 인권 보호에, 그리고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구속영장 남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또 무리한 재판하는 것도. 저는 지켜볼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6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또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연장해서, 6개월 연장해서 또 구속재판을 계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유심히 살펴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로 이 수사를 조화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국가기관이 계속 개입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국방부는 37년 전에 광주 사태 무슨 사격, 헬기 사격 명령 여부를 재조사하고, 또 국정원은 자신들의 협력자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또는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공작이나 협력, 자기들이 활동한 것을 다 스스로 까발려가지고 그걸 또 수사를 해달라고 넘기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반역죄 같으면 몰라도, 이 댓글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이 종북, 그리고 북한 정권과 사이버 세상에서 맞대응하는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파렴치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협력자에 대한, 그러니까 협력자를 고발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정보를 보완할 때만 그 정보기관의 생명이 살아있는 건데, 스스로 정보를 폭로하면 이건 국가정보폭로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과연 미국 CIA가 북한에 대한 관한 정보, 핵에 관한 정보를 안심하고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국가정보원이라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기구 하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대응해야 할 국정원과 국방부가 다 지금 과거사 조사, 내부 개혁이란 이름의 어떤 이런 무리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또 교육부는 뭘 하느냐? 교육부는
최근에 이적단체, 북한 노선에 동조했던 이적단체의 간부 출신을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거 직접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는 게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 즉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일을 했던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폐라고 해가지고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을 적폐라고 규정한다면은 그 사람의 사상은 어디냐? 북한 노선에 동조했던 사람을 요직에 앉힌 교육부가 북한 정권, 종북 세력 또는 계급투쟁론자 또는 민중사관, 이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이것은 국민교육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국정화 교과서로 고쳐야 되겠다는 일을 한 애국자죠. 애국자를 조사하고 탄압한다면은 이 나라는 반역자가 애국자를 산행하는 나라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종합하면은 지금 촛불혁명이란 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거기에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또는 때로는 정보기관을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인 여당을 동원하고 또는 이번 MBC 사태처럼 노동조합을 동원한다든지 일부 시민단체를 동원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조사하고 잡아넣는 일, 그것도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정치 보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은 왜 뛰어넘느냐? 여기에 이념이 걸려버리면, 이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 보복보다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또는 헌법적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전체가 조사 내지 수사기관화되는 것을 견제해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해야 됩니다. 이번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이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그런 점에서 민주적 견제 작동의 원리가 효과를 본 경우죠. 그 다음에 언론이 해야 됩니다. 언론과 국회가 문재인 정권의 수사기관화를 막을 책임이 있다. 그것을 막아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 분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 행정, 국회, 사법부. 이게 서로 견제를 하는 이 기능이 있으면 독재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과 국회가 문재인 정권의 수사기관화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